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제2의 워크아웃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운동보감 제2장입니다. 자, 운동보감 제1장을 경청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이며, 또는 운동보감 제1장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지금 제2장을 보시고 난 이후에 또 1장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 1장에 대한 이해도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제2장 운동보감,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보감 제1장 조금 무겁게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제2의 워크아웃 영상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약간 재미지고 가벼운 듯 하지만 무언가 주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께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갖고 있었죠. 자, 운동보감 제1장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시고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매우 진지하게 진행이 되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자, 제2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깨어남이 있으리라 믿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동보감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인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 신체에 관련된 생리학, 영양학, 그리고 운동학, 우리 신체에 관련된 의학적인 모든 지식, 신체 기능, 영양소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활, 다양한 체형, 다양한 근사용 습관, 모든 사람이 같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해도 매 주를 똑같이 생활하지 않죠. 어떠한 주는 월말일에서 바쁜 또 한 주를 보낼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한 이러한 사람들의, 즉 여러분이겠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자, 모든 이러한 개개인의 단독적인 하나의 객체, 이 한 사람을 위한 운동 처방,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리학, 영양학, 운동학,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체 기능,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가 돼서 흡수가 돼서 저장이 돼서 어떻게 쓰이고, 또 내가 운동이라든지 생활을 했을 때 그 에너지, 즉 탄수화물이면은 뭐 글리코겐 당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러면 그게 소모가 되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다시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 내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가, 조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되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거는 왜 먹지? 내 몸이 이거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 지금 먹어야 되나? 나중에 먹어야 되나? 이거는 지금 왜 먹지? 나중에 왜 먹어야 되지? 좀 더 뭔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지 자기 생활에 적용을 시키고, 자기가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운동을 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쉬어야 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원리를 알아야지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죠. 아, 내가 지금 가슴 운동하는 날인데 가슴을 하면 안 되겠구나. 회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운동을 했어요. 가슴을 좀 썼어요. 젖산 때문에 통증이 와요. 아, 나는 운동 잘했어. 근데 아파. 근데 안 커져. 운동해서 다음날 아픈데 안 커져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는 엉뚱한 데서 또 해답을 찾죠. 자, 이러한 문제점. 왜 나는 단백질을 꼬박꼬박 먹어도 몸이 안 커지는가? 안 좋아지는가? 나는 다이어트만 하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 감기가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자, 이런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이 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 관련된 기본적인 신체 기능과 영양학적 지식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현 상황에 적용을 시켜가는 과정이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개인에게 맞는 것을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과정이 바로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자, 퍼스널 트레이닝은 우리가 흔히 요즘 P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T. 퍼스널 트레이닝의 약자죠. 자, 퍼스널은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개인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트레이닝, 개인적인 운동. 어떠한 개인적인? 여러분 한 분에게 한 명의 트레이너가 붙어서 그냥 1대1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닝이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분에게만 맞는 트레이닝, 그것이 바로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휘트니스 클럽 또는 심지어 PT샵에서 1대1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보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러한 목표로, 나는 내 체형, 그리고 나의 근사용 습관, 나는 가슴 운동을 해도 가슴으로 못하고 삼두가 아파, 어깨가 아파, 등이 아파, 승모가 아파.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가슴 근육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근육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벤치프레스를 해도 어떤 분은 삼두근 전면상근을 잘 쓰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완근하고 등, 어떤 분은 승모근.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앞으로 밀고 앞으로 밀고 그러면서 가슴에 느낌이 오는가를 쫓아갑니다. 자, 이것을 JM 워크아웃에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작 저 동작을 트레이너가 보여주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따라하면서 가슴에 느낌이 오나 안 오나, 팔로 하면서, 어깨로 하면서, 등으로 하면서, 승모근으로 하면서 가슴에 느낌이 오나 안 오나, 팔, 어깨, 승모, 등으로 하는데 가슴에 느낌이 왜 오겠습니까? 삼두근이 아픕니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렇다.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이다. 승모근이 아파요. 거기 이제 좀 약하셔서 그렇다. 하다 보면 괜찮을 거다. 하다 보면 괜찮을 거다.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기입니다. 암인데 말기예요. 선생님, 이거 지금 이렇게 치료받고 하면은 좀 괜찮을까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답변이 옳습니까? 자,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적인 트레이닝, 1대1로 한다고 해서 아니죠. 그 사람의 근사용 습관, 이 한 사람이 가슴 운동을 할 때 승모근을 잘 쓰나, 삼두근을 잘 쓰나, 전완부를 과도하게 쓰지 않나, 그런 것을 평가해서 흉근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흉근이 어떤 작용을 하고, 흉근을 써서 어떠한 동작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것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실제로 습득을 시켜드린 상태에서 가슴 운동을 실시하게 했을 때조차도 그분이 승모를 잘 쓰던 분이면 또 다시 승모를 또 쓰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제어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가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슴 근육으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JM 워크아웃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가슴 근육의 사용으로 동작을 생산하고 과학적인 세트와 반복수, 드롭 세트 등 그런 과학적인 것을 실제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도 삼두근의 통증이 오지 않고요. 승모근도 사용되지 않고요. 등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슴 근육의 사용으로 흉근 운동을 할 수 있게 처음부터
만들어드리는 지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하신 분이 매우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하나 가져야 돼요. 나는 비싼 돈 내고 PT도 받았어. 우리 선생님은 몸도 되게 좋았어. 뭐 대회 나가서 상도 타가지고 오고, 그런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지도를 못 받아봤는데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자, 휘트니스 클럽, 그리고 PT샵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블럭 가면 바로 휘트니스 있고 PT샵도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거주하고 또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그 이전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던 이 노원구, 이 지역에도 휘트니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PT샵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거는 내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배움을 얻기 위해서 휘트니스 그리고 심지어 PT샵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PT샵 또는 휘트니스 클럽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설이 좋아요. 기구가 너무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외국 기구들도 아는 분들도 있어요. 뭐 라이프 피트니스, 뭐 해머, 스트링거, 뭐 다양한 운동 기구들이 있죠. 자, 시설, 여기 좋아야 돼. 그런 데 가서 이제 PT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제 SNS 쪽을 통해서 그 트레이너들을 찾아봐요. 그리고 대회 우승하고 몸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또 그분들한테 지도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기준입니다. 제이모카우 영상에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인 분야가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과학적인 하나의 학문이며 분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과학적인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냥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께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고 바로 지도를. 한 분의 회원님이 오셨어요. 다양한 근사용 습관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박스를 나르는 일을 하시는 분은 승모근과 등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슴 운동을 하면 그 근육들이 동일하게 또 사용이 돼요.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바로 가슴으로 가슴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전문적인 지도.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몸의 기능이 떨어졌어요.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운동을 하면 회복도 안 되겠죠. 자, 기능이 떨어지면 뭡니까? 우리 몸의 소화 기능, 흡수 기능,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을 했을 때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글리코겐, 탄수화물, 당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당연히 근손실이 나죠. 왜요? 근육 내 단백질을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로 써버리니까. 그리고 회복을 할 때 단백질 공급이 돼서 또 치유가 돼야 되는데 기능이 떨어져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단백질, 아미노 공급도 수월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컨디셔닝이 너무 떨어진 회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은 레슨을 하지 마시고 가시고 식사 잘 하시고 쉬시고 컨디션을 어느 정도 좋게 만드신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회원님을 위하는 겁니다. 쉬십시오.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도 오세요. 시켜요? 그 다음날 그 회원님은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몸이 아파서 다음날 병가를 내고 회사를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입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여기에서 전문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관련된
위약적인 지식입니다. 왜요? 자,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우리 몸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회원님이 얘기해주는, 환자가 얘기해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하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진찰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 글들을 올려보신 적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배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좀 모르겠습니다. 좀 누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맹장일 수도 있고, 위염일 수도 있고, 막 이런 댓글들을 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또 민간요법도 있어요. 배를 따뜻하게 하고, 뭐를 데려 마시고. 자, 그런데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전문 의사의 실제적인 진찰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심지어는 SNS를 통해서도 질문들을 올리고 주고받는 지금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가슴 운동을 합니다. 근데 가슴이 안 커집니다. 가슴 운동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답변들이 너무 쉽게 달립니다. 벤치프레스 10세트 하시고, 인클라인 플라이도 하시고, 케이블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디클라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덤벨 플라이도 하고, 몇 세트씩 하십시오. 반복수는 몇 개씩 하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저는 단백질을 얼마를 먹어야 될까요? 지금 키는 얼마고 체중은 얼마입니다. 탄수화물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단을 알려줘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알려줘, 이렇게 먹으라고. 자, 지금 운동보건 2장을 경청하고 계시다면 제가 초반에 했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지금 이어서 하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운동보감 제2장 역시, 그리고 제1장 역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만 듣게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내용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자, 제가 이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은 이해력이 높은 것이고, 설마 기억을 못한다 해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은 조금이나마 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기능은 매우 어렵지만 매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생리학적 그리고 영양학적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내 신체 기능이 원활히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 기능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이 속에서 우리 몸에 관련된 다양한 의학적인 지식을 전문 트레이너는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생활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 자신들의 친구 또는 자신의 와이프, 자신의 아이, 자신의 연인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이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을 딱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 한 명이 매일매일 같은 생활을 하나요? 조금씩 틀리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월말 정산, 회사에서 바빠지고, 또 어떤 주는 야근을 하고,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를 하고, 다양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요?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닌 이해를 통해서, 왜냐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룰을 정해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상황일 때, 이분은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분이면 이렇게 해야 돼. 과학적인 지식을 모두 이해한 상태에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분의, 그것도 그 한 분의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운동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는 그런 카페의 답변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JM 워크아웃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질문을 해서 그러한 답변들만 받아오던 여러분, JM 워크아웃에서까지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이 부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몸에 대해서 알다 보면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여러분의 생활,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보고 평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께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현재 JM 워크아웃 카페에도 동일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슴 운동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러한 답글을 작성합니다.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인 분야이다. 전문적인 JM 워크아웃이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지식의 이해를 통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에게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카페를 떠나는 분도 계시고요.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시고 오프라인 교육 과정까지 오셔서 실제로 그러한 것을 배우는 분도 계십니다.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질문을 올리는 사람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답변을 다는 사람. 이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사는 내원을 해서 확실하게 진찰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추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 몸은 전문적인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된다. 어느 답변이 맞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가슴 운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나는 이번 주는 어떻게? 나는 오늘은 운동을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어떻게 하라. 나와서 운동을 해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질문을 올리는 사람과 답글을 다는 사람 또는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전문 트레이너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지도가 필수이며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에 의해서 그날 운동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자, 운동보감 제2장. 아마 운동보감 제1장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JM 워크아웃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지금까지 개인 트레이너로 14년 차에 접어들어서 그냥 지도를 해왔을까요? 이렇게? 회원님 하세요. 자, 10개, 20개, 3도 아파요. 그거 하다 보면 돼요. 자, 하세요. 오케이. 자, 끝났으니까 사인해주세요. 자, 이러면서 14년을 보내왔을까요? 자, 운동보감 제1장을 경청하시면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김정민이라는 한 명의 트레이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트레이너의 전문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과연 트레이너는 전문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이유를 운동보감 제1장을 경청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제2장 운동보감을 경청하시고 나서 1장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을 지도했던 트레이너와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김정민이라는 한 명의 트레이너. 아마 여러분도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혼자서 인터넷, SNS에 댓글, 질문을 올려서 습득할 수 있는 분야라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분들, 조금이나마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들, 이제는 어떠한 지도자, 몸이 좋고 시설이 좋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를 지도할 수 있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의 워크아웃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오프라인 과정이죠. 전국에서 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저 사람들은 뭐 대전에서 저렇게 노원까지 서울까지 저렇게 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저렇게 가, 부산에서 저렇게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 운동보감 제2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아는 만큼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 뭐 저렇게까지 오지랖이다, 오지랖. 저렇게까지가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 노원까지 제주도, 부산, 대구, 대전, 울산, 포항, 노원까지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이 분들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미 PT를 받아보았고 운동을 10년, 20년 해봤던 그 분들, 혼자 해서는 안 된다. 트레이너도 그냥 트레이너에게 지도받았더니 효과가 없다. 웨이트 트레이닝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전문성과 숙련성을 갖춘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구나. 알아본 것이겠죠. 무엇을요? 제2의 워크아웃을. 제2의 워크아웃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인 전문 분야입니다. 하나의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지도자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전문성과 숙련성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를 할 수 없는 분야가 되겠죠. 무엇입니까? 올바른 분야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제주도에서 노원까지 오지 않고 부산이면 부산에서, 대구면 대구에서 전문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분야, 그 분야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제2의 워크아웃 카페에서 질문들 또는 등록 요청, 거기에 항상 글을 적어드립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개개인의 이해와 습득력에 따라서 알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차이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개개인의 이해력은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습득력마저도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실제 제2의 워크아웃 세미나, 워크아웃, 그리고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14년차 개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뭡니까? 몸의 기능들, 그리고 여러분의 근육, 여러분이 어떤 근사형 습관이 있는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지도에 충실해 왔기 때문이죠. 14년간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개인 트레이닝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지 시간 때우기식 수업이 아닌 한 분의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개인 트레이너의 사명이며 책임이다. 확실한 직업관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영상,
많은 트레이너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레이너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운동보감 제2장의 제목이 뭐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만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트레이너. 나는 이런 생활의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 그러면 트레이너는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그냥 대충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자기 운동 막 하고. 그러한 트레이너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트레이너는 다른 트레이너가 얘기해도 저놈 나같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참 매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번 제대로 해봐서 나도 좋은 몸을 만들고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나도 바디 프로필 사진도 좀 찍고 나도 한번 대회도 나가보고 싶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실제 지도를 받아봐도 별로 효과가 없고 엉뚱한 답변들만 하고 전문성은 없는 것 같고 온라인을 찾아봤더니 내가 지도를 받았던 그런 동작들만 알려주고 내가 들었던 그런 몇 가지 외운 지식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또 똑같은 걸 물어보고 똑같은 대답을 듣고 똑같이 또 따라합니다. 그리고는 또 안 되고 또 물어보고 굴레를 벗어나셔야죠. 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듀스. 굴레를 벗어나라는 노래 제목이 있었죠. 굴레를 벗어나. 그 굴레라는 것이 참 매우 어렵습니다. 굴레를 다르게 표현하면 틀입니다. 하나의 틀. 이 틀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 놨어요? 자, 누가 만들어 놨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안 하고 그 틀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 틀을 만들고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트레이너들이 바로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가?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여러분들보다 운동을 조금 더 해봐서 운 좋게 근육 좀 키워봐서 몇 가지 외운 거 가지고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과연 그들은 왜 그렇게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을까? 현재 이 분야 속에 배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는 여러분,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러한 지도자들은 왜 그러한 상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보감 2장에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하나의 분야 안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또는 접했을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운동보감 제2장.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제이머컵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제대로 배우질 못하는가? 여러분들을 지도했던,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게 했던, 전문성을 느끼지 못했던, 모두 똑같은 동작만 보여주고 똑같이 외운 것만 알려주던 그런 지도자들은 왜 그러한 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한 것이 모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이 현재 이 분야의 모습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저는 한 명의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경청하시는 여러분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배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전문성을 늘리고 싶어서 이러한 영상을 보고 있는 트레이너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더욱이 친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감정적이 아닌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트레이너들 역시 냉정해야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는 만큼만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배우질 못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학습을 시작합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이 어려운 이 수학 나중에 어른 돼서 써먹지도 못할 텐데, 이 영어 해도 이런 사회 이런 거 해도 나중에 써먹지도 못할 텐데, 대학 생활에서 이 과목 이거 써먹지도 못할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그래도 뭘 합니까? 학습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학습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학습 능력. 여러분께 그 수학을 가르쳐서 수학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학습 능력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강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야 되는 학교. 하지만 가서 공부를 합니다. 학습. 어려운 문제들,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어려운 문제들과 과목들, 그러한 것을 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학습. 다르게 이야기하면 머리를 씁니다. 생각을 하죠. 그거구나. 중학교 가서도 또 뭐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좀 편한 어떤 학교 생활이 될 것 같았는데, 시험 똑같이 있고, 똑같이 또, 이거 합니다. 이게 뭡니까? 생각.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태 내에서 무언가 새로운 배움을 던져줬을 때, 이게 뭘까? 이거 그거구나. 이게 이거다, 이거. 그리고 뭐 합니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렸을 때 우리가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그래서 뭡니까? 심지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그런 어떤 학습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한 시기에 공부를 했던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높을 수 있다는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너무 어렸을 때 학습 능력을 주로 했더니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이 그 인성적인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인성적인 부분의 발달이 덜 되고 학습 능력만 높아지더라. 이런 문제들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오랜 시간 동안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해오고 실제 오프라인 교육과정, 제2의 워크아웃의 오프라인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가르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평가해야 돼요. 평가하고 그 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배움을 더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개인의 이해력이 다 틀려요.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해도 어떤 분은 이해를 하고 어떤 분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 시간은 걸릴지라도 같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은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평생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왜 어렸을 때 이런 학습 계속 생각하는 거, 아 이게 뭘까? 이런 뭘까? 학습.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자, 제가 이 영상 지금 여러분들이 왜 배우질 못하는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정적이 아닌 매우 이성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부터 매우 이성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조차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오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하나의 직업에서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또는 가사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하는 생활, 그 외에 다른 것에는 머리를 쓰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초, 중, 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학습 능력이 매우 떨어지면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생활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반복적인 직장 생활에서만 하는 그 내용들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직업의 차이이기보다는 어떠한 일을 지속적으로 머리를 써서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논리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 그분은 어떠한 내용을 접하게 됐을 때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되어 있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운동이라는 걸 봤을 때 그 원리부터 찾아가려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웨이트?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왜? 또는 단순한, 크게 막 생각을 안 해요. 반복적인 회사 업무, 끝나면은 맥주 한 잔,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게 왔어요. 내 업무 외에 새로운 게 왔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려는 게 약해져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지?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하면서 두뇌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뭔가 학습 능력이 유지되거나 향상돼 있다면 무언가를 보게 됐을 때는 그거마저도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어요. 이 학습이라는 능력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개개인의 이해력에 따라서, 습득력에 따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알 수 있는 정도와 수준이 존재한다. 아는 만큼만 보인다. 우리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지만 외우고 또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이해를
그러면서 하나를 내 걸로 만들어요.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만들어.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사일 하면서 여러분은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본인이 학습을 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학습된 내용만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하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봐요. 동작을 알려줘. 전문적인 듯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헬스클럽에 갔어요? 피트니스 클럽에 갔어요? PT샵에 갔어요? 또 보여줘요, 트레이너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누워서 해보라고. 그 조금 자세 봐주는 것 같고. 삼두근 아파도 하다 보면 된다고 그러고. 보여줘요, 이렇게. 뭡니까? 이거는 보고 그냥 따라하고 보고 따라하는 그거구나. 뭐예요? 여러분이 경험을 한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보고 따라하는 거야. 왜? 자꾸 시범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뭐예요? 또 보고 배우려고 그래. 보고 따라하려고 그래. 보고 따라해서 가슴 근육도 못 쓰고 삼두 엄청 써대시면서 승모근 쓰면서 등 근육 쓰면서 모양만 흉내 냈으면서도 또 동작 보여주고 현란하게 몸 좋은 사람들이 벗고 나와서 시범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또 따라하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걸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로 가르쳐주니까 보여주는 걸로 배워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이 운동은 어디로 어떻게 이게 왜 가슴이 되지? 가슴은 왜 되지? 가슴은 어떻게 쓰지? 가슴 근육이 뭐지?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학습 능력을 발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원리를 알고 실제로 가슴을 써서 운동을 하게 되고 효과를 보면 되는데 뭔가 이 뒤로 가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보고 따라하고 있어요, 그냥. 왜요? 자꾸 보여주는 걸로 알려주니까 그 보여주는 거 보고 따라해서 안 됐으면서도 또 보고 배우려는 거야. 보고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보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보고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카페에 똑같은 질문들 올라오고. 자,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학습이라는 이 어감이 매우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단어예요. 학습. 왜요? 꼭 바보 같잖아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꽤 바보 같잖아요. 그쵸? 하지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과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해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가사일 하면서 그 생활에 적응을 해서 그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내가 무언가 자동차의 취미를 가지려고 해요. 튜닝을 하려고 해요. 그럼 튜닝을 외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뭘 해야 되지? 공부를 하게 되죠.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졌을 때 학습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른 음악, 악기를 다루는 것을 원리를 배우고 음표 같은 거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또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DSLR 카메라에 취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로만 찍었어요. 왜요? 기능을 다 모르니까. 복잡해요. 원리가 좀 헷갈려요. 근데 어떡합니까? 공부해요.
이건 이거였구나. 이건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뭐예요? 이건 이거. 계속 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오토로 찍을 때 수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어느 카메라가 좋은지도 또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카메라가 좋구나. 여러분은 어느 트레이너가 좋구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봐요. 매우 어려운 과목이지만 자꾸 알려줍니다. 누가?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을 혼내켜요. 저도 혼났었어요. 혼내킵니다. 하라고. 이 학생이 수학을, 공식을 외우고 풀 수 있게 돼서 나중에 성공하는, 수학을 해서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학습 능력을 높여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틀을 넓혀줘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서 그러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학교 선생님은 질타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면 수업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자도 야단을 안 치던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왜요? 그래, 나도. 잠들 자도 놔둬요. 어떻게 돼요? 얘들 학습 능력 떨어져서 나중에 쉽지 않은 일만 하고 살아가게끔 방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치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선생님은 맨날 때려. 싫어. 근데 저 선생님은 맨날 자도 가만히 둬. 좋아. 그런데 그 선생님 두 분의 차이가 그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학습이라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해력.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거 보고 따라하면 되는구나. 근데 해봐도 안 돼. 그러면 저 사람 거 따라해보고 또 안 돼. 또 저 사람 거 따라해봐도 안 돼. 직접 지도바 들어가서 보여준 거 따라하니까 또 안 돼. 이 보고 따라하려는 이걸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꾸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해요. 왜요? 보여주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습득을 할 수 있는 웨이트가 아닌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하는 걸로 안 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따라하기 시키지. 보고 따라해도 안 되는 걸 아는 상태에서 계속 보여주기만 하고 그러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도 그만 냅두는 선생님. 성적 나쁘면은 계속 뭐라고 질타를 하면서 이 학생의 학습 능력을 늘려서 이 학생이 그 이후에 어른이 됐을 때 더 큰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 자, 트레이너. 보여주는 걸로 해결이 안 되지. 자꾸 보여주고 따라해서 안 되면 변명만 하고 그런 트레이너. 아니면 지금 저처럼 질타를 하는 트레이너. 자, 학습 능력, 이해력. 웨이트 트레이닝은 개개인의 이해력과 습득력에 따라서 알게 되고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되는 매우 어려운 하나의 학문이며 분야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기능, 과학적 지식, 위학적 지식, 그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번 주, 다음 주, 오늘 하루, 내일, 운동 오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처방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운동 처방.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어려운 거를 알아야지만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두 알고 할 수 있어야지만 지도를 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 영상 좀 보고 질문 좀 올려서
해결될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십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 사람의 몸을 바꾸는, 사람의 몸, 인간의 몸, 인체 바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기능들에 의해서 되는가, 나에게 맞춰서 이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제이모카오 카페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이모카오 영상을 경청하셨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이모카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김종민이라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다양한 분들에게 맞춰서 그때그때 운동 처방을 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다면 그때는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요, 냉정하게 들으세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쉽게. 웨이트 트레이닝은 매우 어려운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운동이 좋아서, 나 운동 좋아. 나도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너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시대예요. 1년에 수백 명씩 트레이너들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도 나도 PT샵, 피트니스 들어가서 PT 시작합니다. 다 퍼스널 트레이너예요. 지금 퍼스널 트레이너 아닌 트레이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다 퍼스널 트레이너야. 내가 경험한 트레이너에 의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단정 짓습니다. 눈으로 보여줘요. 삼두가 아파요. 근데 얘가 퍼스널 트레이너야. 나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았어. 가슴 운동했어. 삼두가 아파. 하다 보면 된대. 이게 웨이트구나. 라고 뭡니까?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아는 만큼만 또 보는 거예요. 운동 보여주는 거 보고 따라해보고 안 되고 또 보고 따라하고 질문 올려서 해봐도 안 되고 질문해서 해봐도 안 되고 운동 10년 20년 하고 PT 30회 40회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지도자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제이모카오 영상을 보시고 실제 오프라인 과정을 위해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포항, 제주도 전국에서 서울시 노원구 모퉁이 작은 지하에 위치한 크지도 않은 평수의 피트샵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로 과학적인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립니까? 저는 시범을 안 보여드립니다. 왜요? 제가 운동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보기 좋게 흉내만 내요. 저는 가슴 근육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하가 빠지지 않게 강직도를 유지하면서 상처 구간까지 갈 수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은 제가 보여주는 것을 따라하죠. 어떻게? 다른 근육들로 모양새만. 무의미해져요. 보여주는 걸로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하고 있어요? 근육을 어떻게 쓰는가? 그럼 이 근육은 무엇인가? 근육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육이 어떻게 써야 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수원에서 인천에서 화성시에서 심지어 부산에서 올라와서 한 달 정도 머물고 있으면서 방학 동안에 배우다 갔어요. 뭐를요?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느낌 오나 안 오나? 느낌은 처음부터 와 있어야 돼요. 왜? 가슴 근육으로 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 수축 과정, 이완 과정 어느 하나 끊어지는 데 없이 지속적으로 쓰는 느낌은 와 있어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도 어디 와 있어요? 3도에 와 있어요. 3도에 와 있잖아요. 아프잖아.
승모에 와 있잖아. 등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삼두로 하고 있는데 삼두로 더 잘하지. 그러면 삼두랑 등, 가슴, 승모, 가슴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으로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내요. 왜요? 평소에 잘 쓰는 게 팔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제목한 운동 영상에서 이렇게 하면 가슴을 좀 쓸 수 있을 것이다. 왜? 근육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의? 여러분들이 어떠한 근사용 습관이 있고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도에서는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뭡니까? 자꾸 보고 따라하려는 게 돼 있잖아요. 학습을 그런 쪽으로 하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들께 근육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달렸다. 이런 일을 한다. 여기 힘을 빼고 좀 이렇게 하면 가슴이 좀 쓰일 것이다. 여러분들 그걸 따라하고 가슴이 좀 쓰여요. 아! 이게 가슴 운동이었구나. 아, 감사합니다. 너무 큰 걸 배웠다고. 가슴 근육을 못 쓰던 분들이 조금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영상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이모카웃의 그런 운동을 알려주는 영상만으로도 다 배웠다고 또 생각을 해.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지도가 필수입니다. 실제적인 지도에서는 근육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직접적인 그 근육에서 동작을 만들어낸다.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분들은 느낌이 좀 와.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 강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이 계속 올라가 있는지 보기 좋게 흉근으로 하다가 막판에 삼두근, 가슴으로 가다가 삼두근 또는 이완 과정에서 가슴으로 가다가 삼두근, 가슴으로 가다가 삼두근 또는 어깨, 삼두, 승모 등으로 하면서 수축되니까 느껴져. 다른 근육으로 하면서 가슴이 좀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 신체에 관련된 이 모든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하게 보고 따라하고 보고 따라할 수 있게 자꾸 보여주고 실제로 지도받으러 갔더니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또 학습 능력이 돼 있는 거야. 보고 따라하려는 학습 능력? 보고 따라하려는 학습의 방향이 보고 따라하고 카페에다가 질문 몇 개 올리고 그런 학습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그 틀에 계속 갇혀 있어. 그 틀에. 자꾸 보여주는 거 따라하고 보여주는 트레이너와 댓글에 답 달아주는 트레이너 또 그렇게 물어보고 그런 거 따라하는 여러분이 그 울타리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이유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의 방향성 이런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하나의 어려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들께 자꾸 동작을 보여줘요? 몸 좋아. 근데 자꾸 동작을 보여줘. 안 되는데. 몸 좋아. 가서 지도 받아봤더니 난 삼도 아픈데 자기는 가슴으로 열심히 잘하고 자기 운동만 열심히 하고 나는 아프다는데 해결도 안 해줘. 변명만 늘어나. 전문성 없는 것 같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똑같아. 그러니까 뭡니까? 멀리서 노원까지 오잖아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SNS, 커뮤니케이션, 그런 이제 카페들, 질문 답변 주고받고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서로 알고 있는 그 수준에 갇혀서 그러고 있을 때 그 이상의 수준을 벌써 배우고 느끼고 할 수 있게 되고 떠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쪽 세상이 존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쪽 세상의 수준만큼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 개개인의 이해력. 그래서 영상들을 찍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이목하고 카페에다가 게시물들을 올려놔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 봐요, 근데. 왜요? 보는 게 귀찮거든. 영상 경청 안 해요. 왜요? 자기가 궁금한 것만 찾아봐. 왜요?
지금 그렇게 이걸 배우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 능력이 그 정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게 보고 따라할 수 없어. 몇 개 질문으로만 할 수가 없어. 뭔가 원리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작은 생각의 시작이 이 틀을 벗어나서 점점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도 실제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자기의 모든 근육을 한 번에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뭘 배워야 할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배워야 되는 걸 알지만 또 이 배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영상을 경청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러한 틀에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해봐야죠. 자, 그 원인은 뭡니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트레이너들.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하면서 몸이 좋아요. 왜? 자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몸을 키웠어요. 뭐 가슴으로 받아줘,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가슴으로 뭘 받아줘? 가슴 써보지도 않은 회원님한테 뭘 가슴으로 받으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가슴 근육의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동작을 만들어내게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실제로 반복수와 세트수를 적용을 시키는 거지, 뭘 하면서 가슴에 집중을 하라고 그래. 가슴 쓰지도 못하는데. 자, 트레이너가 처음 지도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마 운동보감 제1장을 경청하신 분들, 운동보감 3시간 45분 이거 왜 찍었을까? 저 사람이 왜 찍었지? 시작하니까 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데 이걸 왜 찍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찍었을까? 여러분이죠. 그래서 경청을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트레이너는 왜 전문성이 있고 없고가 있는지. 자, 그거를 이 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트레이너를 하면서 부딪히는 벽이 무엇이냐면, 나는 운 좋게 가슴 근육을 사용해서 성장을 했어도 다른 사람을 똑같이 가슴 근육을 쓰게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지도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가슴이 쓰였어. 나는 가슴이 커졌어. 나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구나. 내 동작을 알려줘요. 나는 가슴을 쓰고 있어. 커졌으니까, 운 좋게. 그러니까 뭘 봐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 동작을 알려줘. 근데 이 회원은 뭘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동작만 따라하는 거예요. 가슴을 쓰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가슴 근육에 대한 이해와 사용도 없고 그냥 모양만 알려줘. 그러니까 흉내내. 그러니까 안 돼. 그럼 뭐예요? 안 되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안 되거든. 그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슴 근육이 커지고 싶어서 온 회원님이면 해결을 해줘야죠. 왜? 그게 뭡니까? 트레이너잖아요. 직업관, 책임, 의무, 트레이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뭡니까? 직업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PT를 받던 헬스클럽에 오던 내가 뭔가 몸의 변화를 위해서 왔으면 그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트레이너. 그러면 트레이너는 그걸 해야 되죠. 그걸 해야지 뭘 합니까? 급여를 받죠. 수업료를 받죠. 그게 타당한 이유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아파서. 가서 치료받으려고. 그리고 뭐예요? 치료비. 감기 뚝? 가슴 좋아지고 싶어요. 가서요. 돈 내요. 돈 냈어. 레슨 끊었어. 40만원, 50만원, 60만원. 근데 가슴 안 커져요. 끝. 트레이너로서 직업관이 투철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소스를 드렸습니다. 뭡니까? 요즘 트레이너는 나는 운동이 좋아. 그래서 나도 트레이너를 해볼까? 나도 트레이너를 해볼까? 자기가 자기 운동 좋아하는 건 취미예요. 트레이너는 자기 운동 좋아서 하는 직업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하나의 전문 직종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운동 좀 좋아. 아, 이거 좀 할만할 것 같아? 자기 친구들 좀 가르쳐 봤어? 아, 나도 해야지. 와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도를 받고 있어요. 뭡니까? 나는 운동이 좋아. 직업으로 해봐야지. 라고 들어온 퍼스널 트레이너의 탈을 쓴 트레이너들. 아, 이거 멋있다. 그쵸? 퍼스널 트레이너의 탈을 쓴 운동 취미를 하고 있는 그냥 회원한테 배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요? 그런 수준들이니까. 왜? 유튜브 영상들 보세요. 동작 따라해서 안 되는 거 지도해보면 처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육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실제 지도를 통해서 이 회원이 가슴 근육을 쓸 수 있는 그런 지도력까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생활해 오고 어느 회원이 와도 가슴 근육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트레이너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운동이 좋아. 운동 좋으니까 좀 나도 직업 이걸로 해볼까? 그 정도의 마인드로 시작하는 트레이너들, 확실하게 회원이 목표를 이루어 드려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확실한 직업관을 갖춘 트레이너들과 나는 운동이 좋아. 좋은 건 취미지. 그러면 헬스클럽 가서 등록하고 자기 운동해야지. 그러면 거기 관장님은 좋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회비 내니까. 그런데 왜 트레이너를 하면서 뭡니까? 전문성 하나도 없이 자기 운동하는 거 조금 가르쳐주면서 외운 거 몇 가지 갖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효과를 못 보잖아요. 일반 분들이. 뭡니까? 그런 트레이너들이 많아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기 운동, 자기 취미가 좋아서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왜요? 유튜브 보세요. 전문성 없어요. 다 동작만 보여줘. 동작 갖고 안 되는데. 동작. 몸을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뭐 몇 가지? 몇 가지라는 건 없어요.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몇 가지는 조각이에요, 조각. 전체를 알았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몸이에요. 하나만 알아서 안 돼. 두 가지 알아서 안 돼. 10가지 알아서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왜 커지지? 지금 내가 운동을 해도 되나? 운동을 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내 몸을 알아야죠. 뭐 기분이 우울하고 좋고? 아니죠. 기능.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분야 또는 생활 안에서 학습 능력은 굳어져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매우 어려워져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던 기준으로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꾸 동작을 보고 따라하려고 했던 그런 학습의 방향으로 제2의 목학 영상도 보니까 뭡니까? 근육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2의 목학 영상마저도 동작으로 보고 카페에 와서 동작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된다.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카페에 와서 나는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 그 틀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봐.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제2의 목학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그 하나의 형태 만들어진 직장생활 그 이상의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져 있는 학습 능력이 줄어있는 그러한 상태. 자, 그 상태 사람이죠. 자, 트레이너 나는 취미로 그냥 좋아? 아니면 난 트레이너 하고 싶어? 난 트레이너가 될 거야. 지도가 좋아. 시작을 했어요. 다 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사람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못 배우는 그런 어떤 틀에 갇혀있는 여러분도 사람이고 실제 배움을 위해서 오시고 배우고 가신 분들도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지금 취미로 해서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트레이너들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지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트레이너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배우고 전문성도 못 갖추고 또는 전문성도 갖추고 실제로 배우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못 배우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성을 못 갖추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사람. 배우고 가신 분들 사람. 다 사람.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다. 그런데요, 학습 능력과 이해력이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개인의 이해력과 습득력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되는 매우 어려운 학문이며 분야이다.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쉽게 이 틀에서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 정도로만 배우려고 하고 있고, 이 트레이너들 역시 지도함에 있어서 막히지만 그거를 해결을 안 해주는 직업관, 트레이너로서 책임의식이 없는 그러한 트레이너들이 계속 동작만 알려주고 외운 몇 가지만 알려주는 그런 단순한 지도. 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더 알아야 되겠다,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이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진짜 회원님을 지도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트레이너들도 개인의 이해력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추고 못 갖추고가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직업인으로서 하나의 전문 분야, 책임과 의무, 직업관이 투철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트레이너들을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이제 트레이너를 해서 내가 회원님들 몸을 바꿔주려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트레이너 분들, 학습 능력이 매우 높아야 돼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을 모두 이해를 하고 회원님을 지도할 때 동작부터 알려주려고 하는 이거부터, 이 습성부터 고치셔야지 전문적인 트레이너로 전문성과 숙련도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틀을 하나씩 깨나가는 게 트레이너의 일이에요. 그런데 직접 지도하다 보면 막힙니다. 그 막히는 거를 해결을 해나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막혔을 때 에이, 다른 회원 또 막혀. 똑같은 걸로 또 막히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어떤 운동을 할 때 어느 근육을 잘 쓰는 분, 어느 근육을 잘 쓰는 분 타입들이 정해져요. 왜? 근육이 얼마 없으니까. 그 타입들을 해결하고 지식을 가지고 이분은 지금 이럴 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지금 회원님의 몸을 바꿔드리고자 이제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분들은 그만큼 더 뭐예요? 더 이해력을 높이 갖고 학습을 하셔서 이해를 통해서, 실제 지도를 통해서 전문성을 늘려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 하나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보여주고 따라해. 삼두가 안 돼. 이거 왜 안 돼?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렇게 물어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다 보면 왜 되냐고. 왜요? 왜요?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변명. 원리가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왜? 더 궁금해 하시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뭡니까? 생각을 더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기분 나쁘십니까? 앞에 앉아있는 한 명의 트레이너가 여러분 야단치는 걸로 지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를 구별하게 되고, 또 그러한 지도자들만이 지도를 하는 이 분야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도 효과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겠죠. 자, 이 이야기, JM 워크아웃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제2의 워크아웃의 취지죠. 자,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유, 아는 만큼만 보인다. 아는 만큼 속에서 계속 그 속에서 그러고 계시면 그 이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갖추려는 진짜 올바른 마음으로 트레이너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욱 이해와 학습,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회원님들 지도를 열심히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그만큼 숙련도와 전문성이 올라가고요. 회원님들의 몸을 바꿔주려는 마음이 없는, 단지 자기 운동은 자기 취미지, 그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지도자나 할까? 그런 트레이너들보다 훨씬 앞서가 있을 것이고요. 회원님을 생각하는 진정한 트레이너시라면 훗날 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들만이 지도하는 이 분야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습니까? 위선생님이 나와요. 위선생님.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끝난 그 위약 드라마 김사부 아시죠? 너 서전한테 왜 들어갈 때 마스크 씌우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입 탁 치고 앞에 있는 환자한테 집중하라는 거야. 김사부. 난 지금 수술을 해야 하니까. 자, 멋있어요. 왜요? 야, 저 위사 진짜 참다운 위사상이다. 어찌됐건 나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 환자를 맡았으니까 난 수술을 해야 된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야, 정의로운 의사다. 왜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 저런 의사가 어딨어. 그 얼마 전에 이제 종영한 군인 나오는 드라마, 여성분들이 좋아했던, 야, 저 군인 진짜 멋있다. 야, 군인 멋있다. 근데 저런 군인이 어딨어.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고 호응하고 좋아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제대로 된 뭡니까? 참된 직업관들이에요. 검사, 투철해. 어둠에 돈 안 먹어. 야, 저게 진짜 검사. 저런 검사 있을까? 참된 직업관. 검사로서, 의사로서, 군인으로서. 자, 저런 사람 없지. 그렇지. 자,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신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를 평가하고 구별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이 트레이너 진짜,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전문성도 없네. 모든 직업은 동일합니다. 그 직업에서 직업관을 확실히 갖고 열심히 지금도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자, 제2의 목합, 운동보감 제2장. 여러분들이 왜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못 배우는가? 그 트레이너들은 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가? 또는 이제 여러분을 지도하려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알아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매우 어려운 학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학문이고요. 왜 어려운 학문이냐면요. 학문이에요, 진짜. 영양학, 생리학, 운동학, 우리 몸의 신체 기능, 소화 기능, 뇌 기능, 뇌하수체, 뭐 이런 거 다, 신경, 다. 이게 뭐예요? 벌써 다 분야로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의 학문으로. 생리학, 영양학, 운동학, 신경계, 다 돼 있잖아요. 뭐예요? 이미 과학이야. 웨이트 트레이닝은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과학이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웨이트 트레이닝 과학. 근데 과학으로 안 받아들여요. 매우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다. 질문 몇 가지 해서 알 수 있다. 자,
보고 따라 하시는 여러분, 카페에 질문 몇 개 달랑 올려서 해답을 찾으려는 여러분은 평생 웨이트 트레이닝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경청하시고 무언가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분은 조금이나마 더 높은 수준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의 트레이너.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실제로 배움을 위해서 전국에서 오시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사기꾼이죠. 근데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와서 배우고 있고 1대1 교육과정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을 것이냐, 이쪽에 있을 것이냐, 나는 중간이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배움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인 전문 분야입니다. 개개인의 이해력과 습득력에 따라서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되는 매우 어려운 하나의 학문이며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너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지도자들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지도자들만이 지도를 하는 올바른 분야가 되어 있을 것이며 먼 곳에서 노원까지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까운 지역에서 그러한 지도자들만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서 지도를 받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운동보감 제2장 아는 만큼 보인다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얼만큼 알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알고 있던 그 틀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이 떠드는 트레이너 한 명이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좀 다르게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해력에 따라서 앞에 있는 저 또한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한 이해력과 생각의 방향성을 갖추게 되었을 때 매우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논리적인 판단과 결단,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조차도 윤택해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김정민, 어린 시절 공부를 하기 싫었던 저 역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보감 제1장 3시간 45분 아직 경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좀 보셔서도 대충 보신 분은 그거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3시간 45분의 영상을 모두 경청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트레이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못 배우는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더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운동보감 제1장을 먼저 보시고 2장을 보셨어야 되는데, 자, 2장을 먼저 보셨어도 또 1장 보시면 조금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2의 목적, 여러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촬영되는 아마 시간이 흘러도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힘을 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운동보감 제2장 아는 만큼 보인다였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워크아웃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